비행기를 따라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김두식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드라마는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두식은 비행 능력을 지닌 전직 안기부 최정예 블랙 요원으로 조인성 배우가 맡았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권총 사격과 격투술이 매우 뛰어나죠. 그에게는 장주원이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과거 조직폭력배의 2인자로 아무리 칼에 찔리거나 두들겨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그를 모두가 괴물이라고 불렀죠. 국정원 비밀 조직 블랙 요원인 김두식과 장주원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주원은 상처가 나면 순식간에 아물어버리는 자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식은 비행 능력을 가졌죠. 주원이 처음 국정원 블랙 요원이 된 계기는 군대에서 시작합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주원은 군대 훈련 중 지뢰를 밟았는데요. 지뢰를 밟고도 무사한 바람에 초능력을 들키게 됩니다. 그 뒤 안기부에 스카웃되어 블랙 요원이 된 것이죠. 안기부에서 그를 스카웃하도록 지시한 인물은 민용준 차장입니다. 문성근 배우가 맡았고요. 주인공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영향은 다 미친 만악의 근원이자 찐 빌런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민용준의 협박과 회유에 주원은 블랙 요원으로 두식과 한 팀이 됩니다. 두식은 주원보다 먼저 블랙으로 활동해 왔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으로 처음에는 국가 비밀 요원이 돼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첩들을 포함해 정치적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는 임무만 맡게 되었고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식에게는 미연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미연도 초능력을 가졌죠. 탁월한 반사신경과 뛰어난 오감을 가진 그녀는 처음에는 국정원 2급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임무 중에 부상을 당해 시력을 잃게 되었고 이후 정보를 분석하고 파일링하는 화이트 요원으로 전직했죠. 두식과 미연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식은 점점 임무를 마치고도 민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임무가 주어져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눈치가 빠른 민용준은 김두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중을 떠보고자 미연에게 미인계를 몰래 지시하게 되는데요. 두식에게 접근해 그의 속마음을 확인하라는 임무였죠. 임기응변이 뛰어난 미연은 자연스럽게 김두식에게 접근했고 곧 속 얘기를 서로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두식은 미연에게 요원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죠. 미연도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두식의 속마음에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연이 시력을 잃었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미연은 첫 임무를 마치고 더 이상 블랙으로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요원이 되면 쉽게 그들을 놔주지 않는 조직의 구조 때문에 일부러 능력이 없어졌다고 둘러댄 건데요. 거짓말은 성공했고 미연은 이후 화이트 요원으로 전직했던 것이었죠. 블랙 요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두식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공감했던 미연은 민 차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연은 두식에게 자신이 사실은 민 차장의 지시를 받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두식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두식은 사실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던 건데요. 미연을 처음 만난 날부터 모든 걸 직감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내일 조직을 떠날 거라고 상부에 보고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후 두식은 자신이 사라지면 그동안 자신과 가까운 사이가 된 미연을 추궁할 거라는 생각에 일부러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블랙 요원을 그만두며 떠나던 날 두식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연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두식과 대화를 나누었던 주원은 미연 앞에 나타나 두식의 총알을 막아주었죠.
신체 재생 능력이 있던 주원은 그렇게 미연을 살리게 되었고 미연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두식은 1년 만에 미연 앞에 다시 나타났죠. 두 사람은 함께 잠적했고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봉석이었죠. 봉석은 아빠의 비행 능력을 물려받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미연과 두식은 아이가 스스로 능력을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봉석이의 초능력을 숨긴 채 집에서만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식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무빙의 이야기는 봉석이가 19살이 되는 해부터 다시 흘러가죠. 한편 파트너였던 두식이 떠난 후 홀로 국정원에 남았던 주원은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좌천되었던 민용준이 다시 돌아와 주원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주원은 두식과 함께하던 일들을 홀로 고군분투하며 처리했고 자연스럽게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홀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길에 주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탄 차가 사고가 났고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었죠. 주원의 딸이 바로 희수였어요. 아빠로부터 회복 능력을 물려받은 희수는 가까스로 사고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고요. 이후 주원은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희수와 함께 잠적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초능력자인 이재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만은 빠른 스피드와 강한 힘을 가진 초능력자였습니다. 살짝 지적 장애를 가진 걸로 나와요. 굳이 어벤져스로 치자면 헐크 같은 캐릭터랄까? 제만은 청계천에서 상가를 운영했는데요. 어느 날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했던 제만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 뒤 민용준 눈에 띄어서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 스카웃 제이가 들어왔죠. 한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두식 때문에 봉석과 단둘이 남게 된 미연은 봉석을 지키고자 어릴 때부터 비행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철저히 교육합니다. 봉석에게 일부러 살을 찌우게 하고 또 날지 못하게 모래주머니를 채웠죠. 그렇게 봉석이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비행 능력을 모두 잃은 채로 성장합니다. 그런 봉석에게 운명 같은 친구가 나타났죠. 바로 주원의 딸 희수. 희수는 같은 반에서 왕따 당하던 친구를 구하려고 17대 1로 싸웠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원고로 전학을 왔는데요. 전학 온 첫날부터 지각을 했고 평소 지각이 잦았던 봉석이와 함께 방과 후 청소를 하며 친해지게 됩니다. 희수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장학금을 주는 체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입시 학원을 다닐 수 없었던 희수는 매일 뛰어서 등하교를 했고 봉석이는 등하교 버스에서 날마다 희수를 지켜봤죠. 희수가 부족한 연습량 때문에 걱정하자 봉석은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이 켜진 한적한 산책로가 있다고 알려주며 희수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고 희수에게 잘 보이고 싶던 봉석은 감춰진 비행 능력을 보여주었죠. 희수도 자신의 초능력을 봉석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은 늘 함께 붙어 다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반장이었던 강훈이 두 사람의 초능력을 우연히 목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훈은 평소 남몰래 희수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던 희수 앞에 농구 골대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골대가 희수를 덮치려던 순간 강훈이 빠른 속도로 뛰어가 희수를 구하게 되고 이때 찍힌 영상이 정원고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게 됩니다. 영상을 보게 된 주원과 미연은 자신의 아이들 말고도 또 다른 초능력을 지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날 학교에 찾아왔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난 주원과 미연은 뭔가 수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미연은
초능력자 아이들을 관리하는 파일을 발견했고 학교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민 차장 지시였어요. 민 차장은 사라진 두식과 주원의 행방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감시하고자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한 고등학교 같은 반에 배치하게 한 건데요. 알고 보니 정원 고등학교는 초능력자 2세들을 감시하려고 만든 학교였고 그렇게 두식의 아들 봉석, 주원의 딸 희수, 그리고 재만의 아들 강우는 정원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된 것이었죠. 한편 학교에 수많은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던 건 북한의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과거 김두식은 임무 중 북한 최고 통치자를 죽였고 이후 북한에서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한을 감시했던 건데요. 게다가 김두식과 같은 초능력자들을 찾아내 초능력 부대를 양성하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부모들이 학교에 나타나자 정원고등학교에서 첩자로 활동했던 북한 요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생각에 재빨리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제거하려고 했죠. 북한 비밀조직 요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을 총괄하는 김덕윤, 뛰어난 사격 능력을 가진 배재학, 자가재생 능력을 가진 권용득, 그리고 비행 능력을 가진 정준화,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힘과 스피드를 가진 박찬일이었죠. 게다가 드라마에서는 원작과는 다르게 숨겨진 히든 캐릭터들도 뒤에 등장하는데요. 북한 측 히든 캐릭터는 손바닥을 칠 때 생기는 바람으로 공격하는 초능력자였죠. 이렇게 북한의 초능력자들과 남한의 초능력자들 간의 목숨을 건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대결이 무빙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드라마에선 원작과는 다르게 번개맨도 등장합니다. 차태현 배우가 맡았죠. 이 번개맨은 나중에 남한 아이들을 구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남한 요원들과 북한 요원들 사이 엄청난 혈투가 일어나고 이 일로 정원고등학교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명가게 쿠키 영상에 등장했던 학교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희수가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기 위해 앉아있던 것이고 양 형사의 질문에 저는 안 다치는데요 하고 대답했던 것이죠. 아마 무빙2가 나온다면 희수와 영탁의 이야기를 통해 실마리가 시작될 듯 합니다. 무빙2 예측 영상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두식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사라졌던 두식은 사실 북한 요원들의 함정에 빠져 북한에서 15년간 감금 생활을 하느라 집으로 돌아올 수 없던 건데요. 우여곡절 끝에 두식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결국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무빙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엠무드였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